충정시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형조가 아뢰기를 박군효의 시체에 자명을 행할 일은 율문에 그 조항이 실려있지 않으니 널리 의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것은 정부에 보고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충정시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헌부가 아뢰기를 우마는 민간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인데도 도살이 풍조가 되었습니다. 들으니 의금부 등 아문에는 금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간사한 백성이 이 의금부 안에서 도살을 자행하고 또 한승부와 형조의 노자들도 관하에서 도살을 자행한다 하니 불시에 수색 체포하여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마를 도살하는 일은 수색 체포하여 죄를 다스린 것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충정시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인천 사람 김번좌가 범을 잡아 바치니 상을 주라고 명하였다. 충정시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홍경림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양팽손을 사관은 정언으로 이 약빙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충정시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충정시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2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충정시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2일 개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충정시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2일 개유 네 번째 기사 호조판서 안당 참의 문건 등이 아뢰기를 경상도 관절사 김안국이 저화를 행용하자고 개청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름으로 행용할 수 없을 듯합니다. 또 경기 목장의 비어있는 땅을 둔전으로 만들자는 일은 본주로 하여금 병조와 함께 의논하게 하셨는데 이 일은 병조판서 장순손이 전에 호조판서로 있을 때 둔전을 설치할 만하다고 말했었지만 신의 생각에는 경기의 수구는 분역하는 곳이 매우 많기 때문에 둔전을 경솔하게 설치할 수 없을 듯하오니 아울러 대신에게 물어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충정시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의계하기를 대저 늙어서 일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관직을 물러갈 때 조정에서 민망히 생각하여 검직을 주어 그의 퇴직을 영화롭게 해주면 참으로 중후한 기풍입니다. 그러나 검직은 조정조에서 일찍이 시험 삼아 시행하다가 곧 없어진 것입니다. 만일 조정했을 때 그 지행이 가상하고 연로해서 물러간다면 그때그때 특명을 내려주는 것은 옳은 줄 압니다. 연로한 사람이라 하여서 의뢰 검직을 준다면 명기가 외람해지는데 하물며 이순량, 이균, 장처인, 석유려 등은 지금 논박을 받고 있는 중이니 검직을 주는 것은 역시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해조가 그 인품을 헤아려서 한관을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밀양은 비상한 변이 있었으니 비록 혁파하더라도 가하오나 다만 땅이 크고 백성이 많기 때문에 혁파할 수는 없고 어포를 강등시켜 경고의 뜻을 보이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선상 노의 가포는 이미 참작해서 그 수량을 정한 것이니 지금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에 따랐다. 충정시록 31권 중종 12년 연 12월 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정부가 의계하기를 병조에서 예비 채아를 준 자에게 혹 1년이 되었어도 미처 녹을 주지 못하니 선비를 대우하는 채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다만 혁판 채아직을 다시 설치하는 등의 일은 번잡한 듯하니 수음판관 중추부 의원 사상감려 장아군 겸관 내시부 교관 왕자군 사부 등 일찍이 채아로의 반을 주던 것을 덜어내서 아직 녹을 받지 못한 자에게 주고 그 밖의 참봉 9사람도 녹을 주지 말고 의뢰 새로 제수된 자를 차출해 보냈으면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그러나 왕자고 내 시부의 사부만은 들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년 12월 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년 12월 3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대학을 강하여 작신민이란 대문에 이르렀을 때 설경 안처순이 아뢰기를 임금이 백성을 진작시키는 방법은 부득불 호령과 정교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실은 말하기 전에 이미 임금의 덕교에 자연 감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자의 자식이 아비를 시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한 백성이 저지른 일이지만 정령이 미덥지 못한 탓인 듯합니다. 옛 말에 이르기를 만인에게 죄가 있는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허물을 자신에게 돌려 자책하는 말입니다. 지금 상께서 자신을 책망하는 일을 이미 사방에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당세의 누가 될 뿐 아니라 또한 후세에도 부끄러움을 남긴 것입니다. 당연히 통렬하게 자신을 책망하여 덕화를 넓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랫사람들을 관광케 하는 방법은 과연 성색이나 호령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덕을 새롭게 할 그 근본을 세운 다음에야 교화가 행해질 것이다. 자식이 아비를 시해한 것은 나의 덕화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한 때문이니 당세의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후세도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 수직을 해야 하겠다. 수칙을 해야 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년 12월 3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조방정은 추세도감이 아뢰어 개자하려 하는데 되죠. 추세하는 일이 이제 이미 끝나갈 뿐더러 임무를 같이 하는 다른 관원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개차를 핑계하여 피할 길을 엿보니 어찌 옳은 일입니까? 또 승문의 관원은 비록 그 임무가 맞지 않기는 합니다만 추세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의례 승문원이 무슨 일을 핑계대어 데려가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주로 하여금 각별히 가려뽑게 하면 사람을 쓰는 도리에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당은 또 들으니 사수의 장문이 승경원에 많이 적체되어 5, 6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합니다. 사형될 자는 옥중에서 초조할 뿐더러 도망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형 시기를 기다려 사형할 자는 봄에는 사형을 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또 한 해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혹심하게 추운 때라 하지만 어찌 무리하게 조참을 한 뒤에 조계를 들어야 합니까? 따스한 날을 기다려서 대신은 모아놓고 한낮에 서다남이 오를 것입니다. 이 종이는 바로 제상입니다. 대관을 보내서 주문한다면 그 풍계가 낮을 듯 하오니 풍계가 높고 강명한 자를 차출해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고 관원이 또 아뢰기를 성지의 임무는 곧 후술의 직이니 반드시 적격자를 공정하게 가려서 그 자리에 있게 해야 옳습니다. 홍경님은 본디 물망이 없으므로 사림이 경멸한 지 오래입니다. 속히 개정하여 수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경림은 다른 재능은 없고 다만 문음으로 별세를 하게 되었을 뿐인데 그 아우 경지의 힘으로 전국 공신에 참록되고 늦게 문과에 올라 당상에 승진되었다. 이때 이르러 승지에 제수됨에 공론이 못마땅하게 여김으로 간원이 논박하게 된 것이다. 전가였다. 이 종이는 법을 범한 것이 과연 크다. 비록 파직하는 것은 불가하겠으나 그 직에 그대로 있는 것도 또한 어려운 일이니 퇴직시키는 것이 옳겠다. 직급이 높고 숙달된 조관을 보내어 질문하는 것이 옳다. 조방정은 도감에 와서 아래였기 때문에 퇴직시키도록 했으니 보낼 필요가 없다. 조계를 불시에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신과 상의해서 처결하라. 홍경림은 이미 대간의 직임을 지낸 사람이니 어찌 승지가 될 수 없겠는가.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연 10월 2월 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소학을 강하여 공리에 첩은 감히 남편을 밤에 모시지 못한다는 대문에 이르렀을 때 시독관 유용건이 아뢰기를 옛날 사람이 처첩을 대하는 도리는 매우 지극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분별도 없고 의리도 없으면 금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 무제는 후궁에서 유연하다가 결국 화를 이루고 진 헌공은 여희의 참소에 빠져 드디어 중의의 망명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부부의 분별이 없어서 생긴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 상전하고 친척을 이간하는 일은 부인에게서 말미암지 않은 일이 없으니 강정한 사람이 아니면 이에 처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궁중의 시정에서 매우 요긴한 일이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정경 이희민이 아뢰기를 이것은 옛 사람이 시초를 삼가하고 엄미한 대로 조심하는 일입니다. 한 문제는 신부인에 대한 처사를 매우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신부인의 자리를 황후의 자리와 대등하게 깔았으니 명분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일 원앙이 그 자리를 끌어내리지 않았더라면 명분이 다시 바로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끌어내기까지 하였어도 한 문제는 오히려 그를 용납하였으니 이것은 후세의 임금으로서는 따를 수 없는 바입니다. 사대부의 처첩 관계는 귀천 등급이 당초부터 엄격하므로 남편이 처신하는데 조금만 그 도리를 지킨다면 명분이 어지러워지는데 이르지 않지만 임금의 처첩인 경우는 모두 사족의 출신으로 문벌이 동등하여 단연코 서로 범할 수 없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조금만 그 도리를 잃으면 명분이 어지러워지기 쉽습니다. 무릇 명위 등급에 관한 일은 마땅히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대저 교문과 방달은 잘못된 마음과 사특한 생각이 찾아들기 쉬운 것입니다. 임금이 밖에서 군신들을 대할 때 좌우에 대신과 정사가 있어 중원과 직간이 귀가 따갑게 들리기 때문에 흉중이 밝아 사특한 마음이 생길 길이 없지만 교문 안에서는 한적한 때는 좌우에 있는 시어들이 부인과 환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실로 조존, 성찰의 공이 없으면 사특한 마음이 침입하기 쉽습니다. 유독 한가운데 수신, 정심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간단히 없어요. 일을 처리하고 사물을 접할 때의 조리가 정연하여 물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특징간 홍숙이 아뢰기라. 근래 재변은 사피를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납니다. 비록 춘추에 실린 것도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은 없습니다. 신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인심이 강한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들으니 경상도는 인심과 풍속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경상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보니 사람이 죽이기를 마치 새나 짐승을 죽이듯 하였습니다. 비록 살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가 중상할까 두려워하여 발설하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살인이라는 일뿐만 아니라 인심이 악하고 풍속이 각박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지만 수령 등은 능히 백성을 제어하지 못할 뿐더러 백성들은 수령이 수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여 혹은 없는 일을 가지고 소첩을 올려 호소하기도 하니 그 인심은 시호나 맹수와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 인심이 완악함이 경상도보다 심하다는 것은 본시 말해온 바지만 지금은 경상도도 또한 다를 것이 없다. 두 도만 그러할 뿐 아니라 다른 도도 또한 그러하니 이것은 교화가 아래에 펴지지 못한 때문이다. 대저 경사는 전국의 근본인데 근자의 법사의 계목을 보면 사람 죽이는 일이 많이 있다. 먼저 근본이 되는 것을 바르게 한 다음에야 그 교화가 지방에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용건이 아뢰기를 교화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옛거래 어진이를 구할 때는 수고롭지만 사람을 제대로 선되는 편안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말은 당연하다. 지금 전조가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자격만을 따지는데 만일 어진 사람이라면 발탁하여 써서 중앙과 지방에 펼쳐 있게 하라. 어진이가 펼쳐 있는 다음에야 풍속이 변화할 수 있고 정치 교화가 흥기할 수 있는 것이니 지도에 있어서는 어진 사람을 얻는 것이 제일 큰 일이다 하며 용건이 아뢰기라. 그닐상께서 어진이를 구하시는 정성이 안팎에 퍼져 있지만 아직도 사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상교와 같이 전조가 사람을 쓸 때 반드시 그 자격만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청컨대 왜부터 시작하라 하였으니 사람 쓰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선비는 비록 유업을 한다지만 제품이 같지 않습니다. 만일 조금 재기가 있는 자면 과거 글을 배워 과목으로 말미암아 출세하나
재기가 있는 자가 아니면 비록 등망이 있어도 과거 일에 전력하지 않으므로 나이가 4, 60이 되어도 당세에 알려지지 못합니다. 한 군이나 한 업 가운데도 칭할 만한 한 가지 선이 있는 자는 마땅히 들어 써야 합니다. 또 비록 그거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격을 따져서 나이 4, 50에 가깝게 되었어야 참본 같은 말관을 준다면 아무리 포부가 있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와 같이 쓸만한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수령을 제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도 별로 성적이 없다면 그때 그만두게 해도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추천받은 사람에 대해 반드시 자격만을 따라 처음에 참봉이란 말관을 제수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 육품직을 제수하기도 한다. 전주도 또한 육품의 수령에 사용하여 그 실적을 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참참관 한효운이 아뢰기를 그늘에 일어난 박근효의 이런 일련의 큰 변이었는데 오히려 전형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김안국도 역시 통심할 일이라 여겨 시신의 차명을 베풀고자 청한 것이나 죽은 뒤에 형벌을 행하는 것은 율문에 없는 일로 해조가 계본에 의해 정부에 보고하기를 청했고 정부도 또한 해조의 보고에 의하기를 청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본부의 군호를 격화시키는 것도 또한 경각시키는 뜻을 보이는데 족하니 율문 이외의 법은 다시 시행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고 용군 힘인 홍숙도 또한 반복해서 논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 말이 옳다. 나의 뜻없이 신에 참형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로 여긴다. 일단 정부의 방책이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생각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홍숙이 아뢰기를 근자의 국가에 사는 일에도 조종의 성헌을 경장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왕자가 법을 씀에 있어 마땅히 선왕의 성헌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한번 변경하면 그 배단이 장차 무궁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늘에 하는 일에는 성헌을 경장한 것이 과연 많다. 조종의 성헌은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이나 부득이 변통해야 할 것도 있다 하며 용근이 아뢰기를 근래 조종의 성헌을 경장한 일은 신이 잘 모르겠습니다. 비록 혹 경장한다 하나 부득이 경장할 일이 있다면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일과 같은 것은 경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순이나 사망은 모두 성군이지만 반드시 경장하고 손익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것으로 조종의 성운도 또한 경장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단지 형벌의 일만은 경장할 수 없습니다. 대저 형벌은 사시에 비하여 숙살의 일을 주장하는 가을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일 형벌을 경장하여 원만하게 만든다면 그 패단이 장차 무궁할 것입니다.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웃사람이 도를 잃어 백성이 흩어진 지 오래니 만일 그 실정을 알게 되면 애긍이 여기고 기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군효의 일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혹 거물을 관자사나 수령이 능히 정령을 봉행하지 못한 데 돌릴 수 있지만 중국이나 타국에서 들으면 반드시 상의 덕화가 미진한 소치라고 할 것이니 마땅히 이것을 알고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희민이 아뢰기를 선왕의 성헌은 사왕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경우의 일도 있으니 즉 국법을 혁파하면은 일본의 난점이 있으나 그것이 백성에게는 10분쯤 유리하다면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마음으로서 즉 감히 그것을 차마 경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형벌만을 함부로 경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좌우 재상과 대신들이 형벌을 가지고 인심을 복종시키는 마음이 있을까 염려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종은 되지 않고 도리어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형벌은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것이지 형벌로서 복종시켜서는 안 된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용군이 사람 쓰는 데 관한 이 말을 빌어 그 실은 자신을 추천한 것이다. 만일 좌우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었다면 다섯거리는 마음이 있어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용군은 특별히 발탁되었고 한 해 동안의 관위가 2품이 올랐으니 청컨대 왜로부터 시작하소서라는 말이 적중되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유용근이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선악을 구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만일 한 가지의 선이라도 있으면 모두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 천례 가운데 있으면 더욱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신이 복은데 내공인 김수라는 자는 참으로 효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혼정신성을 번번이 행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 어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싫어하는 기색이 없이 꼭 소원대로 해주었습니다. 양친이 모두 고지로 죽었는데 병중에 있을 때 입에 맞는 음식으로 봉양하되 해드리지 않은 것이 없었고 또 미양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만 정신을 쓰고 항상 말하기를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공양해야 한다 하고 초하루 보름에는 반드시 잔치를 베풀어 어버이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몇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불순하였지만 끝내는 그의 선에 감화되어 모두 순한 자가 되었고 그 아내 역시 매우 경박하였으나 끝내는 또한 감화되어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 같은 일들은 모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100일 동안 묘를 지킨 뒤에 100이 100대로 심상 3년을 지냈으며 이웃 간에는 헐뜯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사대부로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포장하는 전례에 그 규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인의 마음에는 벼슬을 귀하게 여기니 사약 같은 직임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상인이라 하더라도 행이 특이하면 마땅히 포장하여 인심을 권장해야 한다 하였다. 용군이 또 아뢰기를 근자에 들으니 중국의 일은 매우 두서가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황제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고 혹은 적에게 함몰되었다 하고 혹은 황태후가 작고가 있는데 천지가 있는 것을 몰라서 숨기고 발상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정성껏 섬긴 지 오래인데 일조에 그 소식을 듣고도 그에 대처하지 않으면 춘추의 필법으로 논할 때 죄가 없지 않습니다. 사신간자가 또한 천자가 있는 곳을 예부에 물어서 그 실정을 정확히 아는 일에 힘쓴 다음에야 사신된 채통이 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일을 들었으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절사가 보고해 온 것이 많으나 다 전하는 말이라 믿을 수가 없고 또 내가 아직 그 문견 사건을 보지 못했다. 과연 황제가 행차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신된 자는 마땅히 그 사실을 예부에 탐문해야 할 것이다. 지금 특별히 다른 방도가 없으니 마땅히 사람을 시켜 요등지방에 가 쌀아보게 해야 한다 하였다. 정경 이희민이 아뢰기를 중국은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로 대합니다. 옛날 당 명황이 서쪽으로 피천했을 때 도로가 막혀서 통할 수가 없었으나 우리 고려만은 사신을 보내어 문안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때는 사신을 보내어 빅문을 해왔는데 이와 같이 금난한 때를 당하여 막연하게 듣지 못한 것처럼 비한다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고 특징간 이 자경과 홍숙이 함께 아뢰기를 사신을 보내서 문안할 수는 없지만 마땅히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조 12년 윤 12월 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전교하였다. 조광정은 그대로 장흥에 보내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다 연하지 않는다. 중조실록 31권 중조 12년 윤 12월 4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궁인 김수의 효형을 말한 자가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그의 효행한 사적을 묻게 하고 또 상격을 의논해서 아뢰라. 중조실록 31권 중조 12년 윤 12월 4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일 손중돈을 불러서 예부 상서가 경에게 천자가 조정에 있지 않으니 조공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는가? 있으면 어찌 천자가 행차한 것을 캐묻지 않았는가를 물으라. 중조실록 31권 중조 12년 윤 12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광필, 남곤, 최숙생 등이 의논드리기를 박군녀의 일은 이미 죽은 사람에게 자명을 시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율문에 없는 일입니다. 경영관이 아랜 뜻이 지극히 타당하였고 상교도 또한 온당합니다. 하고 신용계 김전은 의논드리기를 이는 극악한 사람이니 청컨대 앞서의 의논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군녀는 자식으로서 아비를 시해했으니 그 죄악이 비록 크지만 시신의 차명을 실시하는 것은 율문에 조항이 없을 뿐더러 또 왕자의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의 흉악으로 인하여 후세의 중리애를 열어놓을 수는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정광필, 신용계 등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성절사가 아랫말이 모두가 매우 진실하지 못하여 믿을 수가 없으나 여권을 보내 탐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년 12월 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동지중 주부사 손중돈이 왕명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신이 당초 경사에 갈 때 삼하현에 이르러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신등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반드시 고려 사람일 것이다. 재상이 비록 앞서 경사에 가셨지만 천자가 조정에 있지 않은데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하기에 신이 곧 통사로 하여금 자세히 물어보게 하였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황도에 가서 보면 나의 말을 믿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옥하관에 이르러 3일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서반을 따라 오문 밖에 숙배를 하게 되었는데 한 번 절하고 나니 서반이 굳이 절을 못하게 하고 고두만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의심이 나서 곧 서반에게 묻기를 5번 절하는 것이 예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한 번만 절하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서반이 말하기를 황제가 지금 그 영관 밖에 있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한 번만 절하게 한 것뿐이다 하였습니다. 곧 옥화관에 돌아와서 자세히 물었더니 서반이 말하기를 황자는 달자가 국경을 침범한 이후로 지난 8월 27일에 친정이라 이끌고 장졸만을 거느리고 갔을 뿐 조정에서는 한 사람도 호종하지 않았다. 또 황제는 국중에 영을 내리기를 짐은 비록 밖에 친정하지만 외국 사신이 반드시 성절로 인해 경사에 모을 것이니 접대하는 일은 모두 전례와 같이 하여도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출정했다는 말을 외국에 들리지 않게 하라 하였다. 그래서 모든 지급하는 일은 전과 다름이 없다 하였습니다. 또 하루는 어떤 장상체가 와서 말하기를 지금 천자가 조정에 있지 않으니 당신은 반드시 예전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등 와언이 어지럽게 떠돌므로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통사로 하여금 예부에 가서 묻게 하였더니 서리들이 말하기를 비록 천자는 있지 않지만 모든 예절은 임시방편으로 행할 것이니 당신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후 아일에는 조신과 외국 사신이 모두 모여서 역시 한 번만 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들은 상마연과 하마연을 예부에 강력히 청해 행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관소에 와서 말하기를 천자가 적의 수중에 떨어져 달자에게 구금되었는데 달자가 중국 사람에게 말하기를 은 10만 양을 주면 속환하겠다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럴 리가 만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일찍이 천순 황제가 적에게 함락된 적이 있으므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곧 통사를 예부에 보내 물었더니 외랑 등이 말하기를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뭐 하였습니다. 또 예부의 난관들은 평일과 다름없이 태연하게 공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언은 3, 4일이 경과돼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는 도성 안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말하기를 황태우가 승하하였는데 천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마땅히 주품한 뒤에 발상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외국 신하라 할지라도 반드시 변복해야 할 것이므로 곧 예부에 가서 물었더니 역시 와언이었습니다. 승하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마땅히 진위, 진향 등의 사신을 보내야 할 것이기에 때문에 그 까닭을 갖추어 물었더니 그도 진정 헌이었습니다. 황제가 밖에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와언이므로 서기할 것이 못 되는데 감히 이를 아뢰는 것은 상께서 와언이라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5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5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성절사가 아랫말에 적에 함락되었다느니 성하였다느니 하는 것은 모두 헌으로 믿을 수 없고 황제가 그 영관에 나가 있다는 말은 사실인 듯하다. 우리나라는 비록 해외의 나라라 하나 사신을 보내 무난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정부에 물어서 아뢰라.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년 12월 5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년 12월 5일 병자 일곱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였다. 최세진은 장관에 합당치 않다 하니 그 본직을 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정부의 전지를 내렸다. 적당을 두고도 토벌하지 않은 것은 춘추에서 악인을 동조한 것으로 썼고 정강을 달리한 것은 주 강왕이 간특한 것을 구별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 밀양사람 박군효는 금독의 애정을 잊고 효경의 역을 멋대로 감행하였으니 이런 원악 대죄를 범한 자는 누구나 잡아 배워야 할 것인데 온 경내가 이를 두어한 것은 모두 아비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천망이 성글지 않아 마침내 놓치지 않아서 그 흉행이 저절로 드러나서 장차 하늘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었는데 이서와 옥졸들이 몰래 자연사로 만들어 끝내 처형을 면하게 하였다. 그래서 왕법이 실시되지 못하여 여정이 쾌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으니 본업의 업호를 격화시켜 악인을 동조한 주의를 다스리고 사택을 구별하는 뜻을 엄하게 하여 일국 인민으로 하여금 두려워할 바를 알게 하려 한다. 이러한 나의 뜻으로 중해에 훈유하라. 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6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진산에 뇌진이 있었다. 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제주목사 문계창이 아뢰기를 들으니 본주는 수년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하오니 전라도 미곡을 운반해서 구제하기를 청합니다. 또 본주는 비록 학교가 설치되었으나 서책이 오래되어서 떨어졌다 하오니 효경, 소학, 사설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또 본주 민간에는 실병이 많다 하오니 당약제를 가지고 가서 구려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곡식을 운반해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해주에 말하라. 학교를 일으키는 일은 내가 이미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본주는 외딴 섬이라 비록 교수와 혼도를 둔다 하더라도 누가 성의를 다하여 가르치려고 하겠는가. 지금 서책을 싸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것은 나의 마음에 일치되는 일이니 가서 힘을 다해라. 의학의 일도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선상가포는 닷새 목면포 세 필을 보통 목면 5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반필이 남으니 도리어 폐단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본부에서 농계한 것인데 정부에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므로 선상의 곤핍이 매우 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대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쓸 때는 각각 그 재량에 맞게 해야 합니다. 홍경림은 비록 정과 출신이고 또 대간의 직을 지냈다 하오나 공론이 그의 인망을 가볍게 평가합니다. 그가 강관이 되었을 때도 모두 불납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를 발탁하여 후술의 지위에 두시니 공론이 더욱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정원이 만일 인원수나 채우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께서 정성을 다해 정치에 힘쓰시는 때이니 정원의 임원은 진실로 정선해야 합니다. 이 사람으로 인원수만 갖추는 것은 불가하므로 누차 하려는데도 윤호를 받지 못하오니 매우 결망되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산상번가의 이런 비록 반필을 감한다 하더라도 백성에게 실제 혜택이 미치는 것은 거의 없고 한갑 번잡스럽기만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은혼을 따른 것이다. 나머지도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대신 등이 의계하기를 만일 천자가 장서 두 사람만 거느리고 나가서 대동 구자에 있다면 조정의 신하가 어찌 감히 호종하지 않고 편안히 조정에 있겠습니까? 이 말이 적실하지 못하니 그 말만 믿고 사신을 보내 문안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주청사의 행차가 나오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성절사 송준도는 천자가 적에 함락되고 황태후가 승하했다는 것이 등이 헛언이라는 말만 듣고 천자가 있는 곳은 탐문하지 않고 돌아왔으니
크게 전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청컨대 치고 하소서 하니 알았다. 전개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정경 이 희민이 아뢰기를 조계는 사수를 의견하는 것인데 전일 조계 때에는 일품 아문과 육조 당상이 모두 말단관원으로 그 의사에 입참하게 했으니 그들이 어찌 상관과 같겠습니까? 삼공과 육경이 함께 참여하게 하되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아경이 들어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할 때를 당하면 한 정성만이 대답할 뿐 좌우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미진한 일이 많이 있으니 광순하는 본의가 아니다 하였다. 특징과 경세창이 아뢰기를 신수린의 첫 성씨의 일은 헌부가 의건부로 옮겨 추치하기를 청했으나 사족의 분야는 깊은 규문 안에서 생장하는 것인데 옥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옛날의 절부는 도적이 그 손을 잡았다 해서 그 손을 잘랐습니다. 지금 깊은 규문의 분열을 일조의 옥졸로 하여금 그의 수족을 잡아 묻게 한다면 이는 국가가 먼저 절일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정조에서는 가늠한 분열은 반드시 가두었지만 그 이외의 단 죄는 가두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비를 죽인 것은 그 죄가 가볍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자의 대신 등이 분열을 하옥하는 일의 단서를 열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전자의 대신이 이형간의 아내 송씨와 융씨형의 아내 이씨의 일을 가지고 부녀의 법률로 다스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 성씨의 잉질비를 비복으로 보면 하옥할 수 없으나 대신과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특징과 김석철이 아뢰기를 신수린에 대하여 잉질비는 비록 비첩이라 하오나 성씨와 잉질비의 관계는 이미 노비와 주인의 사이니 그 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도의 어떤 일을 꼬투리를 열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8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개하였다. 지금부터 조계는 3군 가운데 유고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참하고 육경도 모두 참여하되 유고한 경우에만 아경이 입참하는 것이 옳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8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신수린의 처의 일은 만일 정거에 의해 죄를 정한다면 관련자 중에 승복하지 않는 자가 있겠지만 금시관은으로 보면 포락을 쓰기까지 하였으니 비록 중죄에 처하더라도 애석할 것이 없다. 다만 부녀자이기 때문에 하고할 수 없으니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주소를 보내어 대신에게 물으라.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8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8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정강필 신용계가 의논드리기를 사적 분야는 간도의 일이 아니면 하옥할 수 없습니다. 한 집안의 이 일은 가장이 반드시 아할 것이니 수린을 추문할 것 같으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금시장을 보면 타살이 명백하니 정글해 가지고 주의를 정해야 합니다. 또 어잉질비는 비자이니 보통 첩의 예와는 다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건물을 옮기지 말라. 추열에 미진한 것은 수린을 추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8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조계 후에 대간의 일을 논하는 것은 비록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고려는 아니다. 위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 승진은 그것을 알라. 또 조계 때 수아는 전례에 의해 그 요지만을 추려서 아래나 나나 좌우 사람을 하여금 분별하고 알기 쉽게 하라. 하니 정원이 아래기를 수아는 번잡한 것도 있고 간단한 것도 있어 같지 않으므로 아래는 것도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혹은 한낮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대간이 또 이를 논하며 해가 질 때 이르기도 합니다. 내일 조개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각 3건씩 아래게 하면 수라를 드시는 일이나 아래 사람들이 모두 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수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민수천이 아뢰기를 옛글에 이르기를 위에서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한 백성이 효도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대저 신하가 늙으면 치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권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퇴해서 의지할 바가 있다면 그 사람 어찌 사퇴하기를 즐겨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사로서 치사하는 자를 해양하는 방법이 없이 일조해 버리게 되니 마땅히 별도로 그를 호휼해야 한다. 또 반백한 사람이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노인을 대접하는 도리다.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도리를 익히 듣게 한 다음에 풍속을 고칠 수 있다. 하매 수천이 아뢰기를 사대부가 늙어서 스스로 물러가는 것은 좋으나 힘이 강성할 때에는 이를 맡겨 부리다가 노쇠할 때는 강박해서 물러가게 하는 것은 과연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참장관 이자가 말하기를 철원부에 유망하는 철호가 많은 것은 관리가 무육하는 방법을 다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제도의 유망하는 원인을 하문하여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반드시 수령이 부역을 고르게 하지 않거나 혹은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유망이 많게 된 것이다. 철원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마땅히 그 이유를 하문하여 수령의 소치일 것 같으면 그 죄를 다스려야 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배단이 있을 것 같으면 제거하는 것이 옳다 하매 동지사 안당이 아뢰기를 팔도에 이미 공문을 보내어 그 유망의 다수와 유망의 이유를 물었는데 강원도의 보고가 먼저 온 것입니다. 만일 먼저 그 죄를 다스린다면 다른 도 중에 미처 보고하지 못한 자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을 듯합니다. 때문에 아직 면세만을 실시하고 다른 도에서 보고가 다 끝나기를 기다려서 취품하여 처치하려 합니다. 하였다. 이자가 아뢰기를 지금 민생이 곤취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농사에 힘쓰지 않아 생산이 없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념하셔야 친경 친잠을 행하여 권장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친경은 비록 형식에 불과한 일이나 지성으로 해서 백성에게 솔선함을 보여주는 것은 옳다 하였다. 설경 안쳤으니 아뢰기를 그늘에는 주간과 석강에만 납시고 조강에 납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간을 접하지 못하셨습니다. 교관하는 관원은 마땅히 좌우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복을 습류토록 해야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날씨가 추워서 조강에 나가지 못한 것이다. 조강에 나아가면 대간이야 의당 들어올 것이니 날씨를 보아서 나아가겠다 하며 첫순이 아뢰기를 이를 의논하는 것은 성상소를 인접하는 것도 또한 무방합니다. 하였다. 특징과 심정이 아뢰기를 평안도가 여러 해 잇따라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매우 갓난한데 제언을 도경한 자에게 이미 그 주를 다스리고 또 곡식을 징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오니 상께서 참작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경이 주의를 범한 것은 이미 율에 의해 논제하였으나 평안도는 매년 흉년이 들어 백성이 매우 갓난하니 그 공사를 마땅히 참작해서 처리해야 하겠다 하였다. 성상소는 사원부와 사관원의 관원이 숙직하는 곳 또는 그 관원을 말한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경연에서 진강하는 뜻을 들으니 노인은 어디 있으나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노인을 공경하면 장류에 차스가 생기고 풍속도 또한 따라서 아름다워질 것이다. 대저 노인을 공경하는 기품은 반드시 조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노인을 봉양하는 방법이 있으니 월치의 정사와 같은 것은 모두 농인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로서 연로해서 치사하고 돌아갈 때 해율하는 방법이 없다. 그런 까닭에 비록 치사하고 돌아가려고 하나 돌아가면 의탈할 곳이 없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도 간혹 있다. 연로해서 치사하고 돌아가는 자에게 대해서 별도로 해율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진강하는 것을 보니 반백의 사람은 짐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복리의 경우에는 비록 반백일지라도 짐을 지지 않을 수 없는데 짐을 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겠는가? 또 사족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도행하지 않으나 서인은 비록 늙어도 감히 도성 안에서 말을 타지 못하는데 노인에게 말 타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60을 놓으라 하고 70을 모으라 하니 60세가 된 사람은 노인이라 할 수 있건만 지금은 죄나 벌을 논할 때 70세가 된 사람이라 바이하여 의로운 노인이라 하고 60세가 된 사람은 거기서 제외한다. 그러니 60세 된 사람을 아울러 노인이라 하여 죄와 벌을 논할 때 연수한 사람과 동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환, 과, 고, 독은 더욱 물휴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고려사나 예책을 보니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우선으로 대우했고 문왕도 정치할 때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우선으로 대우했다. 우리나라에서 이 네 가지를 해유라는 방법이 절목이 있으나 능히 그를 거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절목 외에 또 별도로 세초 존문을 두어 해유의 방법을 삼을 수는 없겠는가. 내일 조계가 있으니 이것은 육경 이상에게 묻는 것이 옳겠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조계 이런 나의 생각에 사수를 결단하는 것은 중한 일이라 좌우에 참여에 듣는 자가 분명하게 들을 수 없게 되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요지만을 추려서 큰 소리를 아래라고 한 것인데 과연 수안이 번잡한 것도 있고 간결한 것도 있어 동일하지 않다. 성제 등이 한 말이 타당하다. 또 오전 오후로 나누어 수사를 아래는 일은 미리 규정할 수 없으니 때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세초 존문은 매년 수령이 그 지방에 찾아볼 만한 사람을 인사하러 방문하는 규정을 말한다. 중조실로 31권 중조 12년 윤 12월 9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31권 중조 12년 윤 12월 9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대사원 윤세후 장령 정사령 권벌 지평 김인선 등이 아뢰기를 신수린의 아내 성씨가 고의로 그 여비를 죽인 것은 지극히 잔혹한 일이라 오히려 이것만으로도 마땅히 추치해야 하는데 하물며 그 남편의 비첩임에리까 남편의 첩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 남편을 능욕하였으니 이는 크게 강상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부가 건부로 옮기자고 청한 것이니 그것은 사족의 분녀이므로 본부에서 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자들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당연히 성씨를 구문해야 할 터인데 이제 와서 다시 수린을 추문하라 명하셨습니다. 신당은 모두 집권관으로서 강상에 중한 일을 논집하였는데 믿어주지 않으므로 감히 비혐합니다. 하고 간원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좌부승지 한효운이 대간의 말을 전하여 아뢰었는데 상이 사정전에 나와 승지에게 명하여 양사가 직접 그 말을 아뢰게 하였다. 상이 답하기를 성씨의 일은 비록 비첩을 잔혹하게 죽였으나 그 죄가 사죄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몰라서 본부로 하여금 결과가 동일하도록 주문하게 하였다. 어제 경륜에 입시한 자들이 사족의 분야는 하혹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대신에게 의논했더니 대신도 또한 말하기를 비록 하혹하지 않더라도 증거를 가지고 주의를 정할 수 있고 만약 미진한 데가 있을 경우에 수린에게 물으면 숨기지 못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건부에 옮겨서 추문하지 말고 수린을 추문하게 한 것이다. 만일 수린을 추문하여 그의 공초가 관련자의 공초와 서로 같으면 그를 증거로 해서 주의를 정할 것이며 만일 사죄가 아니라면 부녀는 하혹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며 효원이 아뢰기를 들으니 윤세우 등이 아랜 뜻은 성씨가 죽인 자는 여는 노복이 아니라 바로 그 남편의 비첩인데 그 남편의 비첩을 잔혹하게 죽이고 또 그 남편을 능욕하였으니 그 죄는 사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의 정원이 고유해서 아뢰기를 첩은 사죄에 해당되고 여비는 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첩이라면 비록 비첩을 죽여더라도 사죄에 해당되는가? 또 그 남편을 능욕한 것은 강상에 관계되니 이것도 또한 사죄에 해당되는가? 이 두 가지 일을 다시 상고해서 아뢰라 하고 전교하기를 상씨의 관련자에 대한 주안은 대신의 의논으로 판부한 것이요 법사의 공사를 쓰지 않은 것이 아니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세고 등이 재차 아뢰기를 들으니 경련에서 경세창과 김석철이 부녀는 하혹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조종조에는 없던 일입니다. 성씨의 일은 근자에 듣지 못한 일입니다. 지극히 잔혹하고 또 강상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법사에서 집법한 것인데 세창 등이 감히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 본부에서 마땅히 추문해야 하겠습니다. 성씨는 곧 희안의 누이 동생이여 수리는 용렬한 자입니다. 그가 뱃슬에 재배되고 훈적에 참록한 것은 모두 희안의 세력으로 인한 얻은 것입니다.
때문에 성씨가 교만 방종하여 능욕하는 것인데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건부에 옮겨서 추구하려 한 것은 고의로 남편의 첩을 죽였으니 그 죄가 사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수린을 주문해서 승복하지 않는다 해도 그 아내의 일을 가지고 그 남편을 형신할 수는 없는 것이요. 가령 성씨가 승복한다 해도 집에 그냥 두고 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부의, 부강은 삼강에서 중요한 것인데 아내가 남편을 능멸한 것을 가지고 그 남편을 추문하는 것은 또한 매우 이치에 어긋난 일이니 수리는 결코 추문할 수 없습니다. 본부는 결코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추안을 가지고 도로 아뢰입니다. 하였다. 그렇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9일 경제인 6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9일 경진 7번째 기사 정원이 전교하기를 성씨의 일은 대신의 말을 들으면 하옥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대간의 말을 들으면 건부에 옮기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내 일관을 불러서 유를 상고해서 아뢰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경연에서 승지가 백성의 유망에 대해 말하며 호조판사 안당이 이것을 팔도에 행위했다고 하였으니 그 행위에 대해 보고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형조판사 심정이 경륜에서 평안도는 심한 흉년이 들었으니 제 언을 도경한 사람에게 대해 수속하지 말고 그 곡식을 징수할 길을 청한다 하였는데 그 공사는 이미 해조에 내렸으니 도로 드리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9일 경진 8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자의 허경이 지평이 되어 김안루가 정원이 되었을 때 조개 끝에 일을 논하였는데 그때 전례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근래에는 다시 하지 않았다. 대저 대가는 제때가 아니라도 오히려 면대에서 일을 논하자고 청하는 수가 있으니 조개 끝에 일을 논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내가 말한 것은 불가라고 한 것은 아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9일 경진 9번째 기사 헌부에 전교하였다. 성씨의 일은 내가 또 매우 놀랍다. 그러나 대신이 부녀는 하옥할 수 없다 한다. 마땅히 다시 대신과 의논할 것이니 물러가서 명을 기다리라.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9일 경진 10번째 기사 정광필 신용계 김전 안당 최숙생이 의논드렸다. 저화를 통용하는 것은 원래 국법이 있는데 다만 폐지하고 행하지 않은 지 오래일 뿐입니다. 전에 수의로 결송, 작지, 차지, 징궐, 약재, 매매 등 일체 관부에 납입하는 물건은 오로지 저화만을 쓰게 한 것은 한때의 폐단을 없애려고 했던 것인데 그 법이 백성에게 불편하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아 사세가 실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대전의 법에 의거해서 감해의 절반은 관부에서 사용하게 하고 직납한 물건과 양계에서 보내온 각도의 징속도 아울러 절반을 저화로 거두어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다만 노비의 신공에서 남은 돈과 저화를 계산해서 쌀과 포목으로 거두는 일은 그들의 국용이 부족해서 실시한 일시적인 방편이고 영구의 저화를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화폐를 통용하는 법은 당분간 공안과 수교에 의하여 시행한다면 관민이 모두 편할 것이요 크게 방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진도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0일 신사 첫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신수린의 아내 성씨의 일을 율관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정률이 없으며 그 남편을 능욕한 것은 율문에 있는데 첩이 그 남편을 꾸짖는다면 죄가 장 80에 해당하고 아내일 경우는 약간 가볍습니다. 처가 첩을 죽이거나 비첩을 교살한 경우는 정률이 없어 율관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하므로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대저 사족의 부녀를 가둘 수 있는 것은 무슨 죄인가? 다시 율관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니 정원이 묻고서 회개하기를 사족의 부녀가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사죄에 해당되므로 가두게 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0일 신사 두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성씨의 일에 대하여 대신은 부녀를 하옥하는 일은 그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대가는 이 때문에 비염하였다.
낙현과 요술을 쓴 일은 중죄에 처하더라도 애석할 것이 없지만 율문에 분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번감뿐이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것을 조계에 입시한 대신에게 묻고 또 어제 정교한 5가지의 일도 아울러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정광필, 신윤계, 윤여필, 권균, 남곤, 장순손, 안당, 홍숙, 심정, 이유청, 이계복, 이운거 등이 의논들이기를 성씨의 일은 그 악은 크지만 그 죄는 사죄에 이르지 않으니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교하신 5가지 일을 위해서 행하려 하시니 이를 위해서 행하려 하시니 그 뜻이 매우 거룩하오나 다만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환, 과, 고, 독을 해율하는 일은 대전에 실려 있으니 지금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서울은 한성부가 주관하고 지방은 자연 수령이 할 것이오니 조정의 법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서인 중에 나이 60인 이상인 자는 도성 안에서 말을 탈 수 있게 한 일은 그 나이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천인, 상고가 그 연로함을 믿고 모두 도성 안에서 말을 타게 된다면 반드시 나이를 속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세가 금하기 어려우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사 중에 치사하는 자를 해율하는 일은 조중조에는 치사한 사람은 없고 인퇴한 사람은 있었으나 일이 해율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해율하지 않았습니다. 건신화 재상으로서 인퇴하는 자는 조중조에서 별도로 해율하였으니 지금도 이에 의거해서 하였으면 합니다. 반백인 사람은 짐을 지지 않게 한다는 일은 사람 중에 나이가 겨우 4, 50만 되어도 머리가 일찍 흰 자가 있고 혹 5, 60이 되어도 희지 않은 자가 있는데 반백인 사람은 일체 짐을 지지 않게 한다면 노주 귀천의 사이나 관부의 사령에 사역하지 않을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니 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나이 60인 자를 주의를 가하지 않는 일도 영전에 실려 있으니 지금 고칠 수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뜻에 의하여 지금에 시행한다면 죄를 받을 만한 사람도 반드시 나이를 속이고 병을 핑계할 것이니 그 간세한 꾀를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의계한 일은 모두 알았다. 성씨는 시추로 조율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0일 신사 3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장령 권벌이 아래기라. 성씨의 이런 대신의 의논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윤기를 무시한 부인은 조종조에서 하옥하여 치체하였는데 어찌 분유로 대우하여 공함으로만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죄는 과연 가볍지 않지만 그러나 가둘 만한 죄가 아니면 건부에 옮길 필요는 없다 했다. 권벌과 정은 최산두가 전의 일을 아뢰고 권벌이 선상대포의 절가하는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광필이 아뢰기를 전일 의득할 때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다만 반필이 남는 것을 고치는 것은 번잡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상 앞에서 다시 의논하는 것은 불가하니 형조와 호조로 하여금 다시 마련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권벌의 뜻은 백성을 편하게 하려고 해서 그 패단을 극력 진언하였으나 그가 아랫말에는 자질구레한 것이 많았고 광필도 달가워하지 않은 기색이 있었으며 실험 또한 시시하게 여겼다.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영상이 아랜대로 하는 것이 옳다. 홍사원, 홍경림은 채직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0일 신사 4번째 기사. 성씨 사간추 언을 내렸다. 대신이 말하기를 그 죄가 사주의에 이르니 하옥할 수는 없으나 정글을 가지고 죄를 정할 수 있다니 그 초안을 도로 헌부에 내리라.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0일 신사 5번째 기사. 햄물이 가지고 양이가 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0일 신사 6번째 기사. 횡성에 무지개가 나타나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0일 신사 7번째 기사. 고성 문의에 지진이 있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1일 이모 첫번째 기사. 밤에 입직한 군사가 폭사하니 관을 주라고 명하였다. 갑자기 죽었어.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윤 12월 11일 이모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설경 안처순이 아뢰기를
조정조에서는 집현전을 대우하면 매우 융숭해서 혹은 친히 나아가서 묻기도 하고 혹은 불시에 소대하여 서로 논란도 하였으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일 의리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때는 예법에 구애 없이 나가서 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선인들 사이에 의기가 합하여 서로 교제하는 것을 가리켜 동유라 합니다. 진실로 부모가 없다면 비록 과실이 있다 해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경대부들 사이에는 우도가 폐지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후가 있어야 서로 강마 절차할 수 있는 것이다. 임금의 경우에는 군신의 분수가 지극히 엄하기 때문에 서로 보탈 길이 없다. 그러나 시종하는 신하와 서로 강연한다면 이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하며 시독관 공서린이 아뢰기를 선비들 사이에 시기가 서로 합치되어 상종하는 것을 세상에서 붕당으로 논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듣기 거북스럽게 하는 것은 함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순도 그늘의 일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입지가 서로 합치되어 손으로 사귀는 것은 우도의 큰 것이다. 옛날에 붕당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인이 군자를 공격한 것이다. 반드시 이런 말로 중상하려는 것이니 그런 사람의 말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하였다.